연방중앙은행이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7개국 중에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오늘 중은은 기준금리를 현행 5%에서 0.25%포인트 낮춰 4.7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티프 매클렘 중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지속적인 확신의 증거가 있다며 더 이상 통화 정책이 제한적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속한다면 더 많은 추가 인하도 가능하지만 너무 빨리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신속한 인하는 그동안의 진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때그때 경제 지표를 보고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긴장과 집값, 임금 인상을 위험 요인으로 꼽은 중은은 경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인플레이션 기대, 임금 인상 및 기업 가격 책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올 1분기 기대치보다 낮은 국내 경제 지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비모 전문가는 첫 인하폭이 크진 않지만 공식적인 전환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다수의 전문가와 금융시장에선 다음 달 24일에도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7월이 아닌 9월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9월까지 연이은 추가 금리 인하나 7월 인하 이후 연말까지 한 번 또는 두 차례 내릴 것이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올해 중은의 통화정책 회의는 7월과 9월, 10월, 12월에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8.1%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4월 2.7%로 둔화됐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는 크게 줄고 집값도 떨어지면서 봄철 성수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 협회는 지난달 광역 토론토에서 주택 7,013채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간보다 2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16 지역에선 콘도 거래가 크게 줄었고 단독과 타운하우스도 10%대 감소를 보였으며 905 지역은 모든 주택의 거래량이 20에서 30%대로 급락했습니다. 주택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평균 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2.5% 하락한 116만 5천여 달러입니다. 416 지역 단독주택은 180만여 달러로 5% 떨어졌고 콘도는 2% 하락한 77만여 달러, 타운하우스도 2% 낮은 100만여 달러입니다. 반단독은 1% 오른 140만여 달러입니다. 905 지역은 모든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단독은 10% 가까이 하락한 98만여 달러, 타운하우스도 92만여 달러에 그쳐 7% 하락했습니다. 단독주택은 4% 하락한 139만여 달러, 콘도 역시 66만여 달러에 그쳐 3% 낮은 수준입니다. 종합 벤치마크 가격도 3.5%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은 21% 증가했습니다. 협회는 주택 구매 예정자들이 여전히 모기지 이자율 완화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신규 매물 증가 덕분에 가격 협상 여지는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향후 주택 구매 수요는 늘고 구매자 간 경쟁도 심할 수 있을 걸로 협회는 예상했습니다. 밴쿠버 주택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규 매물은 증가하는 데 반해 거래 건수는 2,733건에 그쳐 1년 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벤치마크 가격은 120만여 달러로 1년 전보다 2.3%, 한 달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엘버타주 캘거리에선 3,100여 채가 거래돼 1년 전보다 1% 줄었습니다. 벤치마크 가격은 60만여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4월 대비 1% 상승했습니다. 2022년부터 2년 새 캘거리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집값이 저렴하다는 평판도 이젠 듣기 어렵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례가 캐나다에서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거주하는 50세 여성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도 만취한 듯 술 냄새가 나고 식욕을 잃었으며 휴가를 내야 할 정도로 지속적인 무기력증과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종종 갑자기 잠이 드는가 하면 부엌에선 몇 차례 기절하면서 조리대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2년 사이 6차례 응급실을 갔지만 의사들은 여성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리터당 30에서 62밀리몰로 취한 느낌을 받는 수준인 리터당 20밀리몰의 3배가 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7번째로 응급실을 찾아간 뒤에서야 자동 양조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진단을 내리는 건 처음입니다. 자동 양조 증후군은 장내 탄수화물 발효로 인해 미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희귀 질환입니다. 병의 실체와 원인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법도 제한적입니다. 토론토 연구팀은 여성의 장내 미생물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고 장내 미생물 이상 증식을 줄이기 위해 재발성 요로 감염 치료를 위해 사용했던 항생제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탄수화물 섭취량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재발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연구팀은 이 희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캐나다 의학저널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봄철 공사가 곳곳에서 한창인 가운데 어제 온타리오주 놀스역에서 건물 비계 갑판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경 영스트리트와 놀스역 블루버드 근처 지역에서 일하던 인부 2명이 6m 높이 비계 갑판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게 사고 소식을 통보받은 온주 노동부는 담당자가 사고 현장과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자동차 절도에 이어 골프카트 절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폐쇄회로 동영상에서 지난 4월 19일 베리 북부에 있는 고스트 골프장에 나타난 2인조 강도는 골프카트를 빠르게 몰아 준비된 픽업 트럭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11대를 싣고 달아났으며 앞서 2022년 11월엔 세인캐터린 근처 골프장에서 카트 44대가 도난당했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엔 자넷빌의 한 골프장에서 12대를 훔친 44세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이후 발생한 카트 절도 사건은 18건으로 최소 192대가 도난당했으며 특히 2022년에 이어 올 들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온주 경찰이 여러 관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6,000이던 카트가 한 대당 $10,000가 넘으면서 손쉽게 돈 벌 수 있다 보니 전문가나 범죄 집단이 범죄 행각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웨스트젯 항공사가 배지 요금제를 선택 옵션마다 비용을 추가하는 초저가 요금제로 대체했습니다. 초저가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면 기내엔 의자 밑에 넣을 수 있는 소형 가방만 가지고 갈 수 있고 좌석도 항공기 뒤편이나 중간 좌석 등 항공사가 지정한 곳에 앉아야 하며 가장 늦게 탑승할 뿐 아니라 마일리지 적립이나 변경, 취소, 환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저가 요금 승객이 게이트로 기내 반입용 수화물을 가져갈 경우엔 위탁 수화물 요금에 더해 서비스 요금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태평양이나 대서양 횡단 노선의 경우 초저가 요금이라도 수화물 반입이 허용되는 가운데 탑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 요금도 내릴 것이라는 항공사 발표에 한 여행 사이트 운영자는 모든 옵션에 비용을 청구하는 유럽 저가 항공사를 뒤따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내반임 수화물 공급 부족이 해결될 수는 있지만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진 비교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노인의 달을 맞아 정부가 노인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하고 다양한 노인 관련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웹사이트는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거와 건강, 간병, 재정과 관련된 온주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주고 또한 건강 상담인 헬스 811 서비스 이용법과 운전면허증 갱신, 세금 공제 관련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성준 온주 노인복지 장관은 온주가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되기까지 큰 노력을 기울인 모든 시니어에게 감사드린다며 주 정부는 앞으로도 시니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